회고록을 출간을 했는데 최경선 의원님 판매율이 1등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호기심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작용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네. 특히 이제 분석을 해놓은 거 보면은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대구 지역 남성들이 많이 구매를 하는 것 같다. 예. 이렇게 이제 분석이 돼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텔레비 드라마 중에서 응답하라 1988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자기 시대의 일을 드라마로 풀었을 때 보게 되죠. 예. 일단 뭐 친근감이 있으니까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저 회고록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네. 나름대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대에 자기의 청춘이 이렇게 급박하게 어떤 역사적 상황과 물려 돌아갔을 때 그때 진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라고 보는데 네. 대구 지역에서 또 저 판매가 많다는 것은 뭐 거기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뭐 원래 출신 지역이기도 하니까 네. 뭐 고등학교 동문이라든지 학창 동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샀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여하튼 그런 어떤 친근감이 뭐 시기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친근감이 좀 작용을 해서 저렇게 됐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좀 우려스러운 점은 이렇게 판매량이 많다 보면 혹시 이 회고록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구나라고 오해될까 봐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요. 그렇죠. 만약에 저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예. 자서전의 내용을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역사를 잘못 알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만약에 실제 저 당시에 뭐 어렸거나 젊은 나이에 있는 사람분들 그런 분들은 젊은 분들은 사실은 그 사실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랬는데 저분이 쓴 책을 그냥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자체가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시청자나 여기 보고 계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아셔야 자서전이란 말은 예. 본인이 자기 관점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부정적인 얘기는 되도록 안 쓰겠죠. 또 사건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방법도 자기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본인의 관점에서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쓴 거지 역사적 실체나 진실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예.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저런 책을 내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또 역사적으로 아니면 법정에서도 분명히 광주민주화운동은 잘못된 쿠데타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명확하게 다 결론이 난 내용을 예. 자기의 관점에서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저런 태도는요. 예. 역사를 거스르는 태도고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아주 못된 태도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타서전이라는 것도 나오고 5.18 단체에서는 사자 명예훼손 예, 맞습니다. 가능한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전두환 타서전이 비슷한 책이 지금 출간이 됐습니다. 26일 날 출간이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타서전이나 어떤 뭐 이제 회고록에 대한 어떤 반박하는 또 새로운 어떤 책을 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자의 어떤 주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전두환 타서전은 그런 것조차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있던 사건들에 있었던 기사 내용들을 모아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저자가 해석이나 뭔가 해설을 첨언하거나 뭔가 이렇게 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기사와 이 팩트 내용만 보더라도 전두환의 회고록 내용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례적으로 타서전 형식으로 기사를 묶음 형식으로 출간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 상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안철수 후보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당 선대위예요. 공명선거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이용주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하고 한 20%포인트 정도 벌어졌던데 선대위에서는 예.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예, 좀 지지율이 좀 더 벌어졌습니다. 벌어진 이유가, 예. 저희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당수가 홍준표 후보 쪽으로 많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를 보냈던 것이 일부가 홍준표 쪽으로 이동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수층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대안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세우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보수층들이 이제 느끼고 있었던 것들은 이제 안철수 후보로 또 정권 교체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그와 같은 안철수로의 적극적 지지가 있었는데 예. 이제 그게 좀 더 문재인 후보와 격차가 벌어지면서 좀 무망한 게 아니냐 이런 판단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원래 지지 좀 더 보수 쪽에 가까운
홍준표를 지지하겠다 그런 예. 취지의 의견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로의 정권 개최가 아직도 가능한 상태다라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예.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는 와중에 최명길 의원이 오늘 입당을 했어요. 여기에 조금 기대를 걸고 계시나요? 예, 물론 최명길 의원이 기존에 예. 이제 김종인 전 의원의 직접적인 거감은 아니지만은 사실상 김종인 전 의원의 안철수 지지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새롭게 보수층 그리고 합리적 보수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지지를 보냈던 이런 사람들도 아직까지는 안철수로의 정권 개최 가능하다 이런 판단하에 입당을 예.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종인 전 대표의 힘도 실린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많은 뜻을 같이 해주고 의견과 뜻을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사드 관련해서도 여쭤볼게요.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글쎄요. 그 의미는 배치 자체는 잘했다는 뜻인가요? 배치 자체는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찬성한 입장이었고 하지만 배치에 앞서 필요한 절차적인 것은 모두 다 거쳐야 된다 예. 하는 게 저희 안철수 후보의 생각이었습니다. 예. 지금 국방부와 협의하에 그런 절차들을 생략하고 좀 딸을 배치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한 문제점은 충분히 계속 지적할 것이고 현재 아직 거치지 않은 주민들의 의견 청취나 환경 영향평가 이런 것들은 생략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계속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음 토론에서도 또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입장을 좀 명확히 좀 정리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이미 4.1당의 당론 변경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에 앞서서 북한과 미국이 대선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4.1당의 부대 내 사드 장비 반입 배치를 실질적으로 지금 착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상로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는 이제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으로 변경을 한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변경하는 절차 이전에 필수적으로 법적으로 요구됐던 주민들의 동의, 환경 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이 생략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이라도 예. 해야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 전화 연결해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병욱입니다. 예, 여론조사 내용부터 좀 여쭤볼게요.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지면서 거의 44% 선까지 올라갔거든요. 네네. 예, 더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예. 하루하루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네요. 예, 이번 주 들어 15%로 시작했는데, 오늘 보니까 약 20%가 넘게 이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런 격차는, 지금까지 4차례 TV 토론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 TV 토론에서 후보의 정책과 비전, 그리고 눈빛, 제스처, 그다음 후보 간의 상호 소통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유권자한테 전달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안철수 후보가 좀 생각보다 좀 국민들의 기대와 수준에 못 미치지 않았느냐. 예, 어떤 셀프 네거티브라든지, 그리고 좀 대통령이 될 만한 제목이다. 대통령감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주변에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는 여론조사라는 게 조사하는 방법이나 기관에 따라서 뭐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이 흐름 자체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예, 문재인 후보에 대한 든든한 지지층이 강고하게 형성되고 있고 진짜로 정권 교체할 사람이 문재인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고 있고 예. 응답을 한 결과로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에요. 대선판 자체를 뒤흔들 변수가 혹시 있다고도 좀 선대위에서 보고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문재인 후보님이 2012년에도 출마하셨고 지금 예. 두 번째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문재인 후보의 정책과 비전 그다음에 자질 검증은 어느 정도는 다 되지 않았느냐. 이제 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은 거의 끝났다고 보고요.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 향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TV 토론을 통해서 차분하게 유권자한테 설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오늘 또 후보 일정을 보니까 특이한 점이요. SNL 네. 코리아라고 문재인 후보를 어떻게 보면 패러디하는 프로가 있는데 그 연기자를 개그맨을 만난다는 일정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예, 의미가 예. 있는 겁니까? 예, 오늘 그 성남 분당에서 예. 여섯 시 반에 이제 지역 유세가 있는데요. 그 전에 잠시 이제 문재수 개그맨을 만나는 겁니다. 예. 이 문재수 이분이 이제 SNL 코리아라는 프로에서 대통령 후보들을 이제 풍자하는데 우리 그렇죠. 문재인 후보님을 풍자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TVN이라는 방송국에서 하는 건데요. 몇 년 전에는 여의도 텔레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정권을 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후에 이게 폐지가 됐었어요. 예. 네,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다시 이제 부활한 SNL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 개그 프로를 부활을 했는데요. 예.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규제 위주로 접근을 해왔다. 예.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에 대해서는 좀 더 개방적인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은 하되 예. 정권에서는 간섭하지 않는다. 예. 그런 원칙을 갖고 임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예. 이런 문화예술인들이 보다 더 이런 정치나 정치인, 특히 대통령을 주제를 해서 패러디하고 소재로 삼고 이런 것들은 예. 우리 젊은이들의 정치 참여에 있어서도 긍정적이고 예. 우리 사회의 견제와 균형을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활동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예. 특히 우리 여기까지만 젊은 층들이 예. 정치 참여를 좀 적게 하고 예. 참여에 소극적인데 이런 코미디 프로를 통해서 정치와 친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 네. 연결 고맙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두 후보 선대위 얘기를 들어봤고 지지율을 뭐 충분히 뭐 받는 것 같은데 오늘 나온 지지율의 특징적인 거 하는 거는 심상정 후보예요. 심상정 후보. 이러다가 혹시 10% 돌파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7.5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마 TV 토론에서 톡톡 튀는 그 심상정 후보의 특유의 어떤 뭐랄까 이 화법, 예. 그다음에 뭐 또 정의당만 갖고 있는 독특한 정책들 이런 것들이 TV 토론회에서 상당히 좀 뭐 먹힌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예. 그거하고 또 별개로 지금 이제 선거 구도 자체가 사실은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지율이 45%만 넘으면 뭐 안정권에 든다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그 지지층은 상당 부분 좀 겹치는 겹치죠.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문재인 후보의 45% 지지율과 심상정 후보가 만약에 한 8% 지지율을 가져간다면은 예. 두 사람 합쳐서 50%를 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나머지 후보들이 아무리 단일화를 해가지고 나머지 표를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예. 사실 그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표가 그 단일 후보에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그렇죠. 봤을 때 예. 그러면은 뭐 문재인 후보 지지표나 그 심상정 후보 지지표나 50%가 넘으면 안정적인 거 아닌 합쳐서 넘으면 안정적인 거 아니겠느냐 예. 이런 이제 추론이 가능하고 지금 이제 그 이쪽 뭐랄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거나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문재인 후보의 어떤 선두 질주가 가속화되다 보니 예. 좀 뭔가 이제 편안한 마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되는 후보한테 물려주자 이런 그 어떤 표심이 있었다면은 좀 그 안심과 더불어서 예. 심상정 후보에게도 뭐 표를 나눠줄 수 있다 이런 또 표심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장진영 국민의당 이제 대변인 나오셨는데 이런 진보 진영의 후보들의 표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에겐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 효과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뭐 지금 심상정 후보의 그 지지율 상승 그냥 그 자체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상관없이 예. 일단은 정의당은 지금까지 대선에서 항상 그 민주당한테
그 표를 합산해줘야 되는 그런 압박을 받아서 그랬죠. 항상 네. 그렇게 이제 완주를 못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왔었는데 요번에야말로 정의당이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데는 전 또 다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 2차 토론, 3차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이제 문재인 후보를 공격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정의당 홈페이지가 그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의 댓글로 인해서 아주 욕설로 도배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반발 효과도 소위 양념 효과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정의당 지지자들이 예. 이거 뭐 좀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심상정 후보가 좀 공격했다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라고 반발하는. 예. 그래서 정의당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게 하는 예. 그런 효과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양념이라는 것은 정말로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는 그런 건 아니다. 그 예. 지지자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선대위 분위기가 이제 지지율이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죠. 이해찬 전 총리가 자만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앞서간다고 해서 자칫 자만했다가는 금방 뒤집어집니다. 대통령 선거는 굉장히 민감한 선거라서 일주일 사이에도 뒤집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가장 신중하게 정중한 자세로 잘 가야 되는 주간이기 때문에 모든 부서에서도 아주 철저하게 그런 자세를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이제 특보 역할을 해주셔야 네. 되는데 저 발언은 예. 어제 그제만 하더라도 굉장히 뭐랄까 이겼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돼서 저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예, 사실상 그 여론조사 추이를 보게 되면 예. 양강을 형성하고 있었다가 양강이 무너지고 1강, 1중, 2약 이런 식으로 되었다라는 그런 평가 때문에 사실상 이제 선대 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은 들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지금 이해찬 저 선대 본부장의 어떤 이야기를 보게 되면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12년도로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 지고 있다가 12월 그 선거일 한 일주일 정도를 앞두고 골든 크로스를 형성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NLL 회고록 문제, NLL 대화락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 있었지만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 평가를 사실상 너무 낮게 하고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 어떤 추세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승리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그때보다 여러 구도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끝까지 치르려고 한다면 아주 작은 변수라도 조심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선대본의 그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사실상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그런 어떤 잘하는 것이 자신감으로 표출이 되지만 그런 자신감이 또 상대방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약간 오면함이나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더 남은 선거 얼마 남지 않았지만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정책을 알리고 뭔가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좀 표명한 게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장 대표님. 예. 네. 지금 이해찬 전 의원도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예. 박지원 대표가 계속 하시는 말씀이 골프와 정치는 중간에 머리 들면 진다. 이런 말씀을 저희도 이제 늘 조심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민주당 지금 분위기를 보면 24일 날 천안 유세에서 문재인 후보한테 왕관을 헌정하는 그런 세레모니가 있었다. 24일에 24일 날 천안 유세에서 그게 이제 그 보도가 됐습니다. 왕관을 씌워줬더군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여왕 대접을 받던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예. 그 상황에서 왕관을 후보한테 씌워준다. 이거는 왜 그 캠프에서 그런 걸 기획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또 유세마다 이렇게 막 춤판을 벌리는 듯한 예. 흥겹게 하는 건 좋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국가의 전체적인 위기 상황인데 한반도가 굉장한 위기 상황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춤판을 벌리고 있다 이런 이제 비판을 또 받고 있는데 이렇게 가서는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 꼭 좋은 건 아니고 예. 또 지금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번에 보수 표심은 아마 전략적인 투표를 할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냈다 하더라도 홍준표 후보를 찍으면은 결국은 이제 문재인 후보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이른바 이제 홍찍문 이거에 대한 정서가 마지막에 작용을 하게 되면 예. 보수표가 전략적 투표라는
사상 최초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관계를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24일 날 그 왕관 세레모니를 선대위에서 기획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 그건 선대위에서 기획을 한 것이 아니고 기획한 건 아니군요. 천안 유세 현장에서 있었던 지지자가 그것을 이제 갑작스럽게 올라와 가지고 한 겁니다. 지지자의 그냥 자발적인 행동인데 사실상 예. 그거를 사회자가 막으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이제 지지자가 적극적으로 거기 이제 트럭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선대위 관계자의 어떤 선대위 그 모든 트럭에 해당되는 건데요. 절대 어떤 다른 어떤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게 원칙인데 돌발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춤판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중앙선거 유세단에서 사실상 여러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그대와 함께라고 하는 어떤 그 곡에 맞춰서 율동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흥겹게 하는 거는 그런 있을 수 것들 있죠. 자체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예. 막 뭔가 이렇게 흥겹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지지자들이 같이 모여들어서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된다라는 걸 좀 이해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최 교수님 보면은 2강으로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하기 시작했다가 이거 2조사만 기초로 보면은 2강이라고 부르기엔 조금 안 맞는 형태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리얼미터 조사를 그냥 다 맞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 2강에서 사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오차 범위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강 1중이 돼버렸는데 물론 이제 아까도 그 이해찬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낮은 자세를 해야 돼요, 끝까지. 저렇다고 자만을 하게 되면요, 언제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지금 현재 22.8%가 저기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런 부분들에 너무 자만하게 되면 사실 한마디 잘못 나오면 그 한마디 때문에 결국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정동영 예전에 후보 같은 경우도 노인 발언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냥 완전히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그 이제 문재인 캠프 입장에서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 판세 물론 여론조사가 100% 맞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세 자체는 일정 부분 문재인 후보가 앞서가고 있고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일정 부분 홍 후보한테 간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 안철수 후보와 홍 후보 중에 누가 보수의 표를 더 많이 다시 마지막에 끌어오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문재인 후보와의 이 강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수표를 끌어올지 중도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 전략들을 좀 더 잘 더 고민하셔서 그걸 그런 메시지를 내놔야 될 상황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샤이 보수의 표심이 어떻게 됐느냐를 두고 두 후보 간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가 좀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지금 지지율이 저렇게 바뀌고 있는 것도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반기문, 그다음에 황교안, 그리고 안철수 이렇게 옮겨가던 보수층의 표심이 가만 보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을 근접은 했지만 뛰어넘지 못하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단일화라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보수층의 어떤 대표 주자가 누구냐 갑자기 그쪽에서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안철수 후보를 보수층에서 대표 주자로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러면 홍준표라든지 유승민이라든지 단일화가 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좀 이동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떤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은 명분을 찾기 힘들다고 보고 각자가 그동안 내세웠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도 보면 유승민 후보는 자기의 정책 공약집을 발표를 했던데 그 정책 공약집을 보면은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 칼퇴근이라든지 비정규직 총장제라든지 최저임금제 10,000원이라든지 뭐 다른 후보하고 겹치는 것도 있지만 독특한 좋은 것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잘 홍보해서 나중에 서로 본인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대선 과정에서 잘 홍보를 한다면 나중에 대선이 끝난 다음에도 정권을 잡은 경쟁자한테 이런 아이디어를 옮겨서 국정을 위해서 실현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 대변인 지금 보수 표심이 중요한 것 같은데 김한길 전 대표도 그렇고 박지원 대표도 그렇고 호남 쪽에 계속 좀 치중하는 모습이건 하거든요.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역대 대선에서
보수 진영이 아니고 진보 진영.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렇죠. 당은 맞습니다. 예. 가장 그쪽에 의원들이 많고요.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는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있긴 하지만 현역 의원들이 거기가 많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당의 또 근거지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뭐 말하자면 이제 집안 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겠고요. 예. 그 집안을 확고하게 단속한 이후에 이제는 뭐 영남 그다음에 이제 그 수도권으로 이제 단속하는 거를 예. 점점 유세 장소를 그렇게 이제 확산할 그럴 예. 일단 예정으로 호남을 있습니다. 뭉쳐놓고 거기서 파장을 시키겠다 효과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SNL 코리아가 이제 후보들 패러디를 하고 저희가 잠시 전에도 여쭤봤었는데 이게 좀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후보들을 패러디한다고 하는데 그 영상 좀 보겠습니다. 17년 국민의 선택 문재수 고용 안철수입니다. 유승민입니다. 레드 준표 이웃이다. 침 풀립니다. I want to pick me up. 합성 아닙니다. 예, 함성입니다. 여기 어딥니까? 어디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그지 없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군대를 제대로 다녀왔으니까 그 관리공무 아니겠습니까? 재수는 다시 재수하는데 이번에 또 한번 해먹을 수 있게 하늘을 내리고 세탁기 돌려야 끝까지 해드립니다. 백 교수님, 사실 저것이 문제가 됐었었죠. 예. 그렇죠. 아니 이게 TVN이라는 저 방송국이잖아요. 예. 저 방송국이 사실 CJ 계열의 회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대비가 되냐면 지금 사실 물론 예전 같으면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예. 정치권이나 아니면 후보 측에서 상당히 뭐 반감도 가졌을 것이고 비판도 했을 것이고 뭐 이랬을 텐데 예. 그래도 예전보다 나은 거는 예전에 CJ가 여의도 텔레톱이라고 그때 당시에 2012년도에 여의도 텔레톱이라는 그런 패러디물을 냈다가 예. 엄청나게 곤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이미경 부회장이 쫓겨났잖아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서 전 비서실장을 통해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실제 자르라고 하는 송경식 회장한테 그런 식의 지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저런 걸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저것 때문에 사실 문학의 블랙리스트라는 것도 생겼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예. 그런 것과 지금의 상황에 보면 물론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다고 후보들이 저거에 대해서 본인의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해서 비판을 하거나 예. 무슨 비난을 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게 그만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성숙됐다고 저는 보고요. 예. 개인적으로. 저런 패러디는 물론 후보들을 너무 막 희화화하거나 이런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패러디를 해서 예. 국민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또 후보들도 저걸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본인의 이미지를 조금 더 좀 재미있게 또 일반 시청자들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예. 그다지 저걸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또 젊은이들이 투표나 아니면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 너무 명예훼손적이거나 희화화되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는 패러디에 대해서 좀 더 용납하는, 용인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문재인 후보가 오늘 만난다는 거는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아마도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후보들과는 좀 차별화를 좀 보여주고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저 SNL 프로그래밍 자체가 코미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뭔가 조금 본인이 논란이 있었던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본인이 망가져가지고 약간 이미지를 세탁하는 그런 코너로도 활용이 되고 예. 굉장히 그 젊은 신세대 20대, 30대 층에는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풍자하는 어떤 모습이 나왔는데 그 풍자하는 내용을 제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예. 후보자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논란거리라든가 아니면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희화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를 깎아내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전혀 없고 순수하게 정말 재미있게 어떤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예. 사실상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후보가 사실상 굉장히 여러 가지 일정이나 굉장히 선거 유세 때문에 바쁨에도 불구하고 문재수 저 SNL 그 배우를 김민경
김은교 씨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 앞서 이제 최준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 2012년도에 있었던 여의도 텔레토비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찍어내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나의 어떤 문화 정책이라든가 문화의 어떤 인식 자체가 다른 후보들과는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여기 보면은 그 개그맨들의 동작은 안철수 후보랑 제일 비슷한 것 같네요. 이렇게. 굉장히 저는 우리 안철수 후보는 아직 저런 일정은 안 잡았는데요. 예. 문재인 후보가 저런 일정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 블랙리스트 때문에 굉장히 문화예술계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예. 패러디하는 것은 잘하는 거다, 괜찮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잘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예. 저런 움직임과 함께 저는 문재인 후보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연예인들, 뭐 최근에 전인권 가수도 그렇고요. 또 어떤 여성 작가도 지지를 예. 했다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아주 호된 그런 예. 뭐 욕도 듣고 또 그 여성 작가 같은 경우는 자기의 쓴 책에 칼이 꽂혀가지고 이렇게 배달이 되는 이렇게 사진이 배달이 되는 그런 예. 일까지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연예인들한테 예. 그런 일이 당했다는 거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의 이런 아주 과격한 행태. 이거는 또 다른 블랙리스트다. 두고 보자. 이거 우리 집권하면 너 두고 보자. 이런 걸로 지금 읽혀지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집안 단속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도 이 있습니다. 얘기는 김남국 특보 짧게. 예. 근데 이제 이건 뭐 여러 번 해명이 돼서 사실은 이제 저도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문자 한 4-5개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발언을 하는 어떤 지지나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시청자들의 어떤 정당한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고소를 한다거나 뭔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의 그냥 의사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지지자들이 그렇게 이제 열성적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 후보나 선거 캠프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나 선대위에서 여러 차례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한테 좀 자제를 해달라는 메시지를 드렸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실 더 것으로 하셔야 돼요. 생각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뒤에서. 예. 다른 내용 좀 한번 보고 출신고가 최경선 의원님 모르겠습니다. 부산고하고 이제 경남고 출신인데 지역 명문인 거는 알겠는데 굉장한 일단 두 고등학교가 라이벌이죠. 두 학교가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1940년대에 예. 1년 차이로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 내에서 정말 양대 명문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예. 내부에서의 경쟁심도 굉장히 크죠. 졸업생들 몇몇만 따져보더라도 정말 막강한 분들이 많이 있고 예. 특히 이제 야구 두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야구로 경쟁하고 그 졸업생들이 경쟁하고 해서 그 쌓여 있는 경쟁 심리가 이번에서 마침 이제 두 고등학교에서 대선 주자들이 1, 2위를 다 달리다 보니까 예. 졸업생들까지 다 포함해서 경쟁 구도가 뭐 갖춰지는 것 같습니다. 예. 경남고하고 부산고 다들 이제 동문의 응원도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다른 후보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어제 대구로 갔습니다. 그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현대 조선소에 그 이제 밤에 야간 경비원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 기억으로서는 영하 18도, 20도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추운데 그 회사에서 그 바람막이 하나를 안 해줬어요. 그래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그 TK는 원래 화끈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구 경북에서 홍준표한테 80%만 모아주면 홍준표가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울컥하는 모습인데 정치권에 그런 속설이 있어요. 여성 정치인이 우는 건 효과가 없는데 남성 정치인이 우는 건 효과가 있다. 글쎄요, 조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렇죠. 예, 예. 형세를 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분석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안철수 후보를 사실은 이제 보수의 대항마 이렇게 아마 생각하셨던 TK 지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먼저 전제를 깔아야 될 거는 TK 지역의 3분의 1은 아직까지도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여론조사에 나오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예. TK 지역의 3분의 1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가느냐가 사실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텐데 예. 이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일정 부분 오르는 부분은 안철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좀 TK에 있는 분들이나 보수 진영이 좀 낮게 보는 게 아닌가. 그것이 예. 결국은 혹시 내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도 안철수 후보가 당선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본인의 표가 별 의미가 없어지고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본인이 원래 지지하려고 했던 자유한국당을 지지해서 대선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으로 어떤 세력화에 일정 부분 힘을 실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홍준표 후보에게 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개인의 어떤 후보에 대한 자질에 대해서의 지지보다는 예. 정당에 대한 지지가 일정 부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층에서 홍준표 후보로 넘어갔다고 보니까 그 부분은 언제든 유동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예. 언제든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다시 안철수 후보로 넘어갈 가능성은 있고요. 어떤 정책을 대결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홍준표 후보가 맨날 그렇게 막말하고 이러다가 가끔 울잖아요. 또 저기 특히 대구 가서는 많이 울어요. 자기 부모님 얘기하면서 예. 저게 진실의 눈물인지 악어의 눈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진실의 눈물이라고 보면 본인은 이제 어쨌든 본인이 서민 대통령이라는 강조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구 시민들한테 어떤 정서를 일으킬지는 모르겠고 다만 예. 대구와 경북을 보면 대구는 또 유승민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또 높아요. 왜냐하면 그 홍준표 후보는 사실 대구가 고향은 아닙니다. 중고등학교를 그렇죠. 대구에서 예. 나왔을 뿐이지. 그러니까 원래 TK 원조는 사실 유승민 후보거든요. 그래서 예. 유승민 후보에 대한 지지도 어느 정도 또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대항마가 될 거냐 하는 것들이 결국은 TK 지역에서 안철수 후보로 일정 부분 다시 표가 갈 수 있는 흐름을 예. 주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 그냥 확정된 건 아니다라는 최 교수님의 말씀이신데 아직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도 될 것 같거든요. 대구 경북에도 샤이 안철수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의 안철수 지지자들은 안철수에 대한 적극 지지층이라기보다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만든 지금 그 새누리당과 예. 자유한국당 여기에 대한 그 비판 한 번은 그래도 혼을 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지금 있는 거거든요. 뭐 탄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예. 여전히 그때 이제 95%가 탄핵에 찬성한 거 아닙니까? 그 대구 경북도. 그 민심이 지금도 남아 있고요. 다만 안철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그러나 문재인 후보의 반문 정서는 굉장히 강한 곳이죠. 그래서 예. 반문 정서 때문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바로 이제 샤이 안철수 지지층인데요. 이분들은 전화를 끝까지 받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그렇죠. 안 잡히는 거라는 그렇죠.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민심이 상당 부분 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보수층이 어떻게 참 특이한 선거입니다. 이번 대선은. 저는 이번 예. 선거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 꼽고 싶고 그리고 기대를 걸고 싶은 것이 지역구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이번 대선에서는 지역구도가 낮아졌는데 예. 대구에 가서 홍준표 후보가 대구에서 80%를 몰아주면은 자기가 대선 후에 당선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그 지난번 대선에서 사실 대구 지역에서 80% 표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몰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모든 후보들이 각 지역에서 그런 어떤 몰표 없이 이렇게 같이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예. 우리 역사의 또 한 번의 진보가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 지역구도를 가지고 어떤 후보들이나 우리 방송에 있어서도 예. 그런 어떤 구도화시키는 어떤 그거는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네, 예. 결국에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뚜렷한 어떤 본인의 소신이나 철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홍준표 후보의 어떤 토론 모습을 보게 되면 약간 좀 어술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사실은 또 구체적인 어떤 질문을 물어보면 사실상 그 대답을 피합니다. 이것은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그 실무자가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아냐라고 대답을 피하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지지자들, 보수 유권자들이 뭔가 이것은 보수의 정책이다라고 할 만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수 유권자 입장으로서는 나와 어떤 정책적인 연대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어떤 지지와 나의 어떤 가치를 실현해 줄 사람을 바로
홍준표 후보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사실은 이제 보수 유권자가 안철수 후보에게 머물러 있었는데 그 머물러 있었던 것을 안철수 후보는 붙들지를 못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뭐 여러 차례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보수로서의 어떤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들의 분명한 스탠스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 주로 안보와 관련된 사드 배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또 다른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뭐 예컨대 햇볕 정책과 관련해서는 뭐 공과 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 뭉뚱그려서 넘어가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보수 예.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보수 후보인가라는 어떤 그런 혼란 때문에 아마도 지지를 잃게 상대는 되는 것 30초 같습니다. 남았거든요. 네. 그 기회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저 대구 경북 특히 이제 영남권 국민들은 지금은 지지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문재인 후보의 킹메이커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거를 본인들이 이제 자각을 하게 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선거가 10여일 더 남았기 때문에 아직도 판세는 흔들릴 기회는 있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